35번 갑시다. 문제를 좀 해석해 보니까 문제를 보면 풀기 싫게 생겼어. 너무 무섭게 생겼어. 그죠? fx가 이차함수긴 한데 k 때문에 그릴 수 없고 어디 있는지 모르고 gx는 3차함수가 다 나와 있어. 미분을 이용하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정도까지는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gfx의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거든. 뭐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뭔 말인지 모를 때 물론 이제 여기까지 써줬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아마 이것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 뭐 할지 모를 때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걸 일단 뭐든 해요. 그런 습관을 들여야 주관식에서 1점이라도 더 얻어. 아직 내신이 있으니까 우리 시험 한번 남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gx를 그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G 프라임 한번 해보면 그래도 되겠고, 도함수가 1과 2에서 근을 가지니까 그러면 gx라는 놈은 1과 2에서 극대극소를 갖는 놈이더라. 그리고 항상 위치까지 파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 위치까지 파악을 해줘야 되니까 극대값, 극소값 정도는 알아야 된다. 다른 거 할 거 없잖아. 그러면은 2를 넣어보니까 뭐죠? 9, 3, 1, 3이 되겠고요. 2를 넣어보면 안 봐도 2일 것 같긴 하지만 2일 것 같지가 않네요. 뭐, 2. 맞네. 8, 16. 잠깐, 0이면 마이너스 2네. 생각보다 더 내가 지금 계산 잘못했네. 8, 8이 16, 2, 4, 4, 9, 36, 24, 마이너스 2. 그러면은 24, 2. 정확하게 2가 되죠. 이런 여기까지를 해주라는 거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혼자 할 때는 어렵고 내가 해주면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셔야 돼. 여기를 듣기 위해서 자, 이제 요 조건 안에서 나는 gfx의 최소값이 가장 작은 값이 뭐여야 돼? 2여야 돼. 2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여기에 있는 fx의 값이 실수 전범위여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자. fx는 이놈의 함수잖아요. 그죠? x에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얘에 의해서 함수값이 나오는 형태야. 걔가 다시 gx 입장에서 정의역이 돼서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gx의 값으로 대응이 되고 있는 합성함수의 형태예요. 그죠? 그러면 fx에 따라서 gx의 정의역이 결정된다는 게 우리가 원래 이제 합성함수에서 했던 것들이야. 자, 그러면 만약에 fx의 치역의 값이 함수 값들이 실수 전범위였어. 물론 아니겠죠. 근데 실수 전범위였어. 그러면은 이 모든 gx에 대응하는 y 값이 전부 다 이 g서클 fx의 치역이 될 텐데 이보다 작아지는 놈들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가 되겠지. 그러면 이쪽 라인이 날아가야 된다는 거잖아. 무슨 말이야? 실수 전범위 아니라 얘도 뭐가 있겠다? 범위가 있겠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범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왜? fx가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고 2차항의 개수가 양수야. 그죠? 그럼 무슨 값이 존재해? 최소값이 존재하죠. 어디? 꼭지점. 대칭축에 대응하는 y가. 즉 2차 함수가 저 fx가 이렇게 x는 마이너스 1에서 대칭축을 갖고 있으니까
이 fx는 f-1이라는 함수값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됐니? 그러면 여기 gx 입장에서 들어가는 정의역에 제한이 생긴다는 거야.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것들만 가져올 거라 이 말이죠. 정의역을. 이해돼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f-1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돼 있어? 얘에 의해서 결정이 돼 있어. 그치? k에 의해서. 값을 넣어보면 fx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k, k 마이너스 1. 이 k 마이너스 1이라는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즉 여기는 정의역은 k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k 마이너스 1이 만약에 if k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있다. 여기가 k 마이너스 1이더라. 그래 버리면 우리한테 주어진 함수가 gx가 이렇게 생겼는데 k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보다 큰 요런 함수들을 다 가져오게 되겠죠. 그러면 최소값이 2가 아니라 여기가 되어버릴 거 아니야. 더 낮아지겠죠. 그럼 돼 안 돼?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 그죠? 그러면 이쪽을 날리려면 최소한 어디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 2의 값을 갖는 이 만남이 점인 이 점보다는 더 오른쪽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야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자. 그러면 여기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될까? 얘들아? 안 돼. 왜? 나는 최소값이 최소값이 2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k-1이 이렇게 한참 오른쪽에 있어버려. 그러면은 오른쪽만 가져오니까 얘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러면 최소값은 얘가 돼버리겠지. 그러면은 최소값이 2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 k-1이라는 놈의 범위 또한 이걸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이 시각적 자료를 토대로 k-2 러프하게 어디 있어야 돼? 지금 요 라인과 요 라인 사이에 있어야 된다. 됐나? 그러면은 k-1은 일단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요 점에 해당하는 이 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됐나? 그럼 이 값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지. 왜? 비율 관계 몇 대면 2대 1을 이용해서. 자, 요 한 칸의 길이가 몇 자리죠? 지금 2에서 1이니까 1자리야. 맞아? 그럼 그 절반만큼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가면 되겠지? 너는 뭐다? 2분의 1이구나. 를 알 수가 있다. 아하! 그럼 너도 2분의 1이구나. 갖다까지 해줘야죠. 그러면 K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 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뭐 구하라고 그랬는데?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5번. 이해되나요? 이제 이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컸다고. 다행히도 만약에 안 되면 좀 슬픈 거고. 그럼 빨리 다시 풀어봐요. 지금 풀어봐야 돼. 지금 좀 약간 알랑말랑 이해가 됐을 때 다시 풀어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차 함수 아래로 볼로 그죠? 그럼 최소값이 존재해. 그지? 언제? 대칭축을 넣었을 때 그죠? 그 대칭축은 마이너스 1 맞아? 그걸 빨리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fx는 f-1보다 크거나 같다. fx의 모든 함수값들은 f-1을 넣었을 때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 요쪽 부분이 어려워요. 항상 합성함수 부분이 어렵다. 합성함수 부분이 어려워요.
자, 다음 사람은 38번을 한번 풀어봅니다. 38번. 뭐 할지 모를 때는 일단 미분 해보라고 그랬어요. 현체가 그 3학년 수업은 끝났죠. 3학년 때 확통 기한 미적 중에서 있는 거 같죠. 3학년 때 확통. 그죠. 수능을 확통으로 가는 거지. 집에 있어요. 38번은 나가시면 이렇게 역시 나와 있어. 이만 봐줄게. 맞췄어요? 38번? 왠지 맞았을 것 같다. 자, 얘는 요거 그랬으면 끝이야. 요거. 사실 이 남은 계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분했을 때 근이 마이너스 a랑 3분의 a가 나와서 원함수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극대가 x가 마이너스 a였을 때 극소가 3분의 a였을 때 근데 비율 박스를 그려보면 요 길이가 3분의 4a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3분의 2a가 될 거라서 여기서 3분의 2만큼 더가주면 정확하게 a가 되겠다. 이 문제에서 다 친구가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이기 때문에 정확히 극대에서부터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이 지점까지다. 그러면 우리는 최대값은 a나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가 될 것이고 최소값은 3분의 a를 넣을 때가 됐을 것이다. 됐니? 자, 그래서 3분의 a를 넣었을 때가 27분의 14가 나오겠고 a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나오겠더라. 됐니? 그래서 우리가 f 3분의 a 너가 27분의 14가 되겠다. 이거 통분하지 말고 그죠? 27 곱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양변에 27 곱해버리면 여기 되겠더라. 그러면은 27, 14, 여기서 54 넘어가 버리면 5, 40은 3, 4, 5a의 세제곱이 되겠더라. 8이 a의 세제곱이라서 a는 2가 되겠더라. 그 다음에 나는 fa가 a를 뜨자. a를 넣으면 최대값이니까 fa는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없어지고 그러면 a의 세제곱 플러스 2고요. 그러면 2를 넣어주게 되면은 8, 10이더라. 답은 12. 틀렸네. 어제 그림을 맞았었는데. 되나요? 그래서 얘는 요거 했으면 끝이다. 요거. 자, 트리스를 한번 다시 한번 저렇게 풀어보시고. 자, 이제 여 유형 3번 x표를 지워야 돼요. 우린 이걸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와. 39번을 할 겁니다. 39번. 최대 최소는 무조건 활용해요. 무조건 해요. 단순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단순하게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건 아마 그 방정식, 부등식에서는 나올 겁니다. 근데 최대 최소는 대부분 저런 느낌으로 활용으로 나올 것이다. 나온다. 자, 이제 저거를 이제 세팅을 해주셔야 돼. 요거랑 같이 합시다. 노트에다가 각자 그림을 좀 그려봐요. 얘는 요 과정이 중요해. 활용은 그래프, 시각적 정보를 이렇게 그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게 아니고 너네들이 직접적으로 그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야. A 표시하시고 자, 여러분 y는 2를 그려주세요. y는 2. y는 2를 그려주세요. 예쁘게 그려주자 얘들아. 자, P를 찍을 건데 얘들아 그냥 아무렇게 나면 안 돼. P를 찍을 건데 P가 T,2래. 근데 T의 범위가 나와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2까지. 그러면 우리 요 길이를 2라고 해놨으니까 이 길이만큼 똑같은 비율을 갖는 곳에 적당히 마지노선을 우리가 좀 그려주고 요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P가 있는 거죠. T,2 이렇게 P를 찍어. 자, 이제 계속 저 말을 그래프로 그리는 거야. 뭐 하래 이제 원점과 P를 이어서 선분 OP를 만들고요. 그죠? 여기서의 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래. 수직 이등분선. 그러면은 둘의 중점을 가지고 이어버리는 수직 이등분선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의 y축과의 교점을 B라고 하자. 이걸 너네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고. 이 연습이 안 되면은 이 활용 문제는 말짱 도루묵이야. 그림을 그린 다음에 푸는 건 의미가 없어. 그죠? 너네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푸는 거니까요. 그죠?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걸. 자, 이제 아직 안 끝났어. 이제 ABP의 넓이를 FT를 하겠대. 자, ABP 표시합시다. ABP. ABP. 이 넓이를 FT라고 하시겠다. 이때 FT의 최대값을 구해요. 그럼 이제 내 목표는 뭐가 됐습니까? FT의 T에 관한 함수를 식을 세우는 게 목표가 됐죠. 됐나요?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네 하면서 시작해보세요. 요. 오늘 쉬는 시간 있어요. 갔다 와. 좀 이따 하자. 저도 알았어. 좀 이따 하자. 시험 볼 때 한번 합시다. 사치까지 내려가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식세우기야. 자, 일단 풀고 있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풀고 있는 사람들 풀고요. 힌트 갑니다. 힌트. 아마 얘를 못한다는 거는 B를 못하는 거겠죠. 자, 직선의 방정식을 못한다는 거고 그건 좀 이제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이제 오늘을 마지노선으로 알도록 합시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필요한 건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다. 혹은 지나는 두 점인데 어차피 지나는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필요하다. 뭐? 그래서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필요한데 이 두 개 가지고 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항등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a, b를 지나더라.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표시형을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에 대해서 기울기와 뭘 구하면 된다? 한 지나는 점을 특정해 주면 되는데 이 직선의 정의가 뭐냐면 3분의 수직 이등분선이야. 그러면은 이등분해야 되니까 어딜 지나야 되고 중점을 지나야 되고요.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이 선분의 역수의 마이너스가 되겠다. 까지. 이렇게 되면 돼요. 뭔가 눈빛이 더 바라고 있어가지고. 기울기는 그러면은 얘 기울기 뭐죠? 얘 기울기? 선분? 이 선분의 기울기는 T분의 2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걔의 역수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T가 되겠다. 됐나? 자, 그러면은 중점을 지나야 되니까 너는 0,0과 T,2의 중점 2분의 T,
1이 되어주시겠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하자. 이거. 뭘 좀 말했잖아. 뭐가 문제? 저 마이너스 그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그게 수직인 직선은 얘 기울기를 m, 너 기울기를 m 프라임이라고 하자. 그러면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야 항상. 항상 always. 그때 그러면 둘의 관계는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2면은 m 프라임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지. 즉 어떤 기울기가 너가 4다. 그럼 너는 마이너스 4분의 1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기울기가 지금 t,2랑 0,0을 해놨으니까 t분의 2일 거 아니야 기울기가. 그럼 그게 역수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t가 되는 거야. 네, 수직인 기울기는 역수의 마이너스. 기울기 이렇게 놓으면 I 플러스. 자, 마무리를 지읍시다. 물론 이제 나는 이렇게 안 부를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저 b를 구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 문제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다이렉트로 구하진 않아. 이 두 개를 활용하긴 해요. 근데 다이렉트로 구하진 않고 비율 관계로 y절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너의 기울기가 2 증가할 때 t 감소하는 형태야. 그죠? 그러면은 내가 요 길이가 뭐라서 2분의 t라서 그죠? 그러면 요 y절편까지의 기울기는 2분의 t 곱하기 탄젠트 세타. 그러니까 기울기 뭐죠? 4분의 t제곱이다. Are you okay? 기울기가 2야 얘들아. 예를 들어서 x축이야. 그래서 여기 길이가 1이었어. 그럼 여기 길이는 뭐예요? 2예요. 왜? 1당 2라는 소리잖아. 자 다시 이번에 똑같이 기울기가 2야. 그럼 여 기울기가 4예요. 여 길이는 뭐야? 8이야. 왜? 1당 2니까 4 곱하기 2에서 8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이번엔 기울기가 t야. 그러면은 요 기울기 이 길이가 1이에요.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돼? t겠지. 기울기를 곱하면 된다고 길이에다가 x의 증가량에. 그러니까 너가 요쪽 길이가 2분의 t니까 요 길이는 기울기 곱해서 4분의 t 제곱이 될 거라고. 그만큼 감소하고 있다고. 괜찮아요 이제? 이제 괜찮아. 그러면은 요쪽 길이는 2였잖아. 2가 아니라 1이죠.